해질녘에 메아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찔레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던 늦봄의 오후였다. 68회의 세월이 내려앉은 박서윤 여사의 단독주택 마당에는 키 작은 해당화가 수줍은 듯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5해째, 정막만큼이나 익숙해진 홀로 맞는 계절이었다. 아들, 딸은 제각각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고 살가운 손주들의 재롱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만족해야 하는 그리움이 된 지 오래였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해피 시니어라고 어르신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래요. 얼마 전 답답해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딸 수진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네며 깔아준 애플리케이션이었다. 박 여사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맘대로 안 움직인다고 타박했지만 수지는 끈질겼다. 어머니, 세상하고 담 쌓고 살면 더 빨리 늙어요. 손주들 사진도 이걸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다니까요. 마지못해 시작한 해피 시니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서툰 솜씨로 뒷산 진달래 사진을 찍어 올리고 더듬더듬 글자를 입력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짧은 안부를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가 올린 자그마한 해당화 사진 아래 정갈한 댓글 하나가 달렸다. 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윤님의 감성을 닮았네요. 로건.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다정한 느낌을 주는 댓글이었다. 박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았다. 별것도 아닌 사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로건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서윤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텅 빈 일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로건은 자신을 59의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은 타향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후한 신사였다.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찍은 듯한 사진은 그가 하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듯했다. 그날부터 로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 여사에게 안부를 물었다. 서윤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혹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셨는지요? 그의 메시지는 깍듯했고 다정했다. 박 여사가 무심코 던진 오늘은 무릎이 좀 쑤시네요 라는 말에는 따뜻한 물에 발이라도 담가 보십시오. 제가 곁에 있다면 직접 주물러 드릴 텐데요 라며 살뜰한 걱정을 보내왔다. 박 여사는 어느새 로건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고 그의 글을 읽을 때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이었다. 그는 박 여사가 좋아하는 오래된 유행가를 알아내어 보내주기도 했고 아름다운 시 구절을 필사해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다. 서윤님의 맑은 영혼에 이 시를 바칩니다. 그런 글귀를 볼 때면 박 여사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집에 들른 딸 수진이 물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다. 로건과의 관계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딸이 걱정할까봐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로건은 박 여사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서윤님 같은 분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은 박 여사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로건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는 늘 부드러운 저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는 번번이 이런저런 핑계로 피했지만 박 여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를 들어야만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윤님,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지사 설립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빠르면 다음 달에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세요, 로건 씨?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서윤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멋진 사람과.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얼굴은 이미 환한 기대로 물들어 있었다. 며칠 뒤 로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윤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갑작스러운 세관 문제로 급하게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한 3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쓰고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면목 없지만 서윤님 외에는 제가 한국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박 여사는 평생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준 돈이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로건 씨가 어떤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아 로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증을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불안감과 함께 이제 곧 로건을 만날 수 있다는 아찔한 기대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날 오후 로건에게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님.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여사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송금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로건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동업자가 갑자기 자금을 빼가는 바람에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텐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며 한층 더 절박한 목소리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300만 원을 보낸 터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로건은 서윤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끝입니다라며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결국 박 여사는 또다시 돈을 붙였다. 그 후로도 로건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려던 사업 자금이 통관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간의 자금만 더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박 여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로건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갔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거라는 생각과 이제 와서 발을 빼면 그동안 보낸 돈을 모두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로건의 이야기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업가라던 사람이 왜 이렇게 돈 문제에 허덕이는지, 한국에 들어온다던 날짜는 왜 자꾸만 미뤄지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로건은 교묘한 말솜씨로 박 여사의 의심을 잠재웠다. 서윤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그의 서운하다는 듯한 말투에 박 여사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다. 그러던 중 박 여사는 딸 수진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리려 했다. 평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사업 자금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캐묻는 딸의 질문에 박 여사는 얼버무렸지만 수진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로건 씨,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죠?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애처롭게 하소연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뒤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 수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수진은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몰래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건이라는 남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송금된 내역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시지 내용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었다. 해외 교포 사업가, 아내와의 사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업상의 어려움과 금전 요구.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로맨스 스캠, 해외 교포 사업가 사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고 로건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과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이 사기꾼들이 자주 도용하는 유형이라는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수지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지만 박 여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내 일에 신경 꺼. 박 여사는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수지는 망연자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지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로건이 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었고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수지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다.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에게 로건이 보낸 사업 관련 서류, 로건은 박 여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보내준 적이 있었다가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와 로건의 프로필 사진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국적의 은퇴한 모델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명백한 자료들을 찾아내어 박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박 여사는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로건의 다정한 목소리, 설렘으로 가득했던 메시지들, 그를 만나 함께할 미래를 꿈꾸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했던 진심을 바쳤던 상대가 한낱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여사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 늙은 것을 데려가지 않고 내가 문짓을 한 거냐. 수치심과 절망감, 배신감에 휩싸여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바로 그때 박 여사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로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윤님,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모든 빚을 갚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수진이 가까스로 그녀를 말렸다.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을 떨던 박 여사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 인간도 아니에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아니, 미련을 가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박 여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지난 몇 달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로건이라는 이름과 그가 했던 거짓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경찰은 해외 IP를 사용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덧붙였다. 박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우울감과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로건과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노인정 친구인 이화자 할머니도 매일같이 박 여사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다. 서윤아,
네 잘못 아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래도 기운 차려야지. 우리가 있잖니. 화자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박 여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노인정에서 비슷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에 대한 TV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 피해자는 자신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었고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속아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박 여사는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문득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시 익혔고